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패션 인플루언서 장석종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K-패션, 리스펙, 트렌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SPNSTV가 드디어 첫 번째 광고주님을 모셨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SPNSTV의 친한 친구 YesIC의 새로운 스프링 서머 컬렉션과 함께 저희가 기브어웨이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SPNSTV 구독자 한정입니다.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이 윈드브레이커 요거를 5명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 저희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공짜입니다. 또 이제 저희 이번이 콜렉션이 저건데 저도 요즘 한절기인지라 옷장에서 많이 딱히 입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존중하는 그러면서 각자의 멋을 뽐내는 이번 YesIC 스프링 서머 콜렉션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패션, K-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K-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 패션의 황금기 지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황금기? 황금기가 뭐죠 정확히? 황금기 뭐 이제 양적 성장인지 질적 성장인지. 둘 다 태클 한번. 왜냐면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K-팝의 황금기가 지금인가 지났는가 아니면 미래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하는데 그거가 뭐 이때까지 사이즈 면에서는 지금이 제일 크잖아. 그렇죠. 예전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그럼 지금이 피크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차트만 보면은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 이걸 질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제가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패션 산업이란 거는 매년 꾸준히 성장을 당연히 하고 있고 뭐 물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고 오르고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 그 안에서도 국내 패션 브랜드의 질적 성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황금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해외에서 인정받는 국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가까운 나라 일본을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만큼 우리나라 브랜드가 우리 일본 패션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나 시절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 패션을 밖에서 팔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가장 황금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조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인정이나 판매되는 양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된 말로 스트릿 크레딧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걸 좀 인정을 해주냐. 근데 약간 저는 옛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스트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낭만이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미화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동대문에서 삥 뜯기면서 다 진짜. 네, 사는 낭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양분들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건 되게 분명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때 그거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그거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겪었던 세대들이 되게 대단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 특수성이란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낭만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예술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때가 더 멋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멋없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때의 멋이 있고 지금은 또 지금의 좀 멋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멋이라는 기준 자체도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황금기는 계속
돼가고 있지 않나. 한국 패션이 계속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미래에서 보는 뷰도 조금 긍정적이신 편인가요?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유능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패션 업계 이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렉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만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진짜 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뒤처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몸 깊숙이 DNA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여기서 오는 열정과는 어떤 좀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본인의 몸을 그 몸과 돈과 혹은 명예를 바꾸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일련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패션을 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서도 어떤 근본적인 뭐랄까요? 멋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이 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똑같이 나고 자라서 비슷한 학교에 가고 비슷한 대학에 가서 비슷한 걸 보고 자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아웃풋들도 거기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한 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특별한 거를 만들기는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0명이 태어나면 100명이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느끼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만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래퍼부터 변호사까지 구구몬을 합니다. 구구문? 구구단이랑 헷갈렸어요. 구몬을 합니다. 구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뭐 근데 해외도 해외 나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100명이 태어나면 100명이 다 개개인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는 제가 보기엔 약간 그 다문화 다인종 도시들이 그런 것 같아요.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너무나 다양한 문화권이 섞여 있으니까 조금 다양성을 배우기가 조금 쉬운 반면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한국어 쓰고 제가 말했던 구몬 레퍼런스도 비슷비슷한 걸 하고 잘하니까 아무래도 아웃풋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황금기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면은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넥스트 스텝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렐레벤스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서 생각하시는 좀 방향이 있나요? 이거 너무 거창한데? 앞으로 장석종님이 말하는 왜 이렇게 거창해? 대한민국 패션. 저희 그냥 유튜버예요. 미래. 내가 뭐 산자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근데 이제 뭐 정답을 하지 말할 수는 그쵸. 없겠지만 우리끼리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어떤 것이 뭐 이런 있을지. 이런 취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패션을 할 때 생산자가 문제냐, 소비자가 문제냐, 어떤 한국 패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생산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그걸 찾으니까 문제다. 뭐 서로 남 탓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발전을 위해서는 전 솔직히 소신발언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신발언이 전혀 아닌데요? 답이 없죠. 왜냐하면 둘 다 나아지지 않을 거니까요. 오케이. 망했다. 나아질 확률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몇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국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형편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대부분의 그 브랜드들은 해외 매출을 통해서 회사를 좀 키워 나가고 있을 거고 그 와중에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해외 매출도. 그냥 명예를 먹고 사는 거지. 사실상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거다. 왜냐면 뭐 Y 프로젝트 같은 경우만 봐도 최근에 도산을 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왜 망했겠어요, 사실. 안 팔리니까 망한 거잖아요. 세계적인 그 브랜드도. 근데 결국은 이 명예를 먹고 사는 어떤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답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진짜로 패션을 좋아하는
그 오타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한국 안에서는 그것들은 또 이제 완전한 스피시즈 그냥 별종이라고 완전 취급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패션 시장이 커지는 거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르디, 맛땡킴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해외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사실 국내 브랜드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남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고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패션에 있어서 여자분들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브랜드들 보세요. 막 이것저것 계속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브랜드를 찾냐? 아니요. 안 찾잖아요. 우리 뭐 그냥 우리가 뭐 브랜드 좋아하는 거 5가지 있으면은 5가지 브랜드 그냥 보고 거기서 옷 사거나 아니면은 뭐 오며 가며 그냥 이런 거 있었네? 그럼 사거나 뭐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어디 샵에 놀러를 갔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근데 마음에 드는데 내가 모르는 브랜드야. 그럼 또 안 사. 내가 그쵸. 모르는 브랜드니까. 그쵸. 한 5번, 6번 이상은 봐야 이제 뭔가 옷장에 추가해봐도 되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벽이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브랜드의 힘이죠, 사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다 돼야 돼요. 예. 이 브랜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브랜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뭐 역사, 뭐 헤리티지, 누가 만드는지, 뭐 어떤 소재를 썼는지, 뭐 가격대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점에서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옆에서 쇼핑메이트를 많이 해봤을 때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살 때 처음에 가격택을 먼저 보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가격택을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한 어떤 합리적인 가격이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옷을 봐요. 그래서 이제 예쁘냐 안 예쁘냐를 판단하고 사냐 안 사냐 결정이 되는데 여자분들 순서가 반대더라고요. 먼저 이게 예쁘냐 안 예쁘냐를 봐. 그 다음에 그냥 계산대로 가져가.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서 가격을 알아. 이 알고리즘이에요. 조금 부자분들이랑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 5만 원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대충 뭐 이 가게에서는 얼마짜리 옷을 팔겠다라는 건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 예측이 있어도 티셔츠가 제 기준에서 여기서 막 5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있거든. 근데 5만 원이나 6만 원이나 7만 원이나 뭔 차이냐는 거지. 만 원, 2만 원이 여자분들은.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남자들은 5만 원으로 내가 정해놨으면 6만 원, 7만 원이 되는 순간 조금 비싼데? 불편하죠. 이렇게 연병을 떤단 말이에요. 사실 뭐 술 먹으러 가가지고 뭐 술 2명 더 시킬 거잖아요. 소주 1명 더 시키고 그거 만 원인데 소주 10,000원 정도 하죠. 소주 5,000원 아닙니까? 3,000원 하지 않나요? 3,000원? 아니 그 식당에서 식당에서 마시면 7, 8,000원 하지 않나? 아무튼 뭐.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그럴 거면서 그러니까 어떤 옷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어떤 그 소비 패턴 자체가 좀 극명하게 갈린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음악 업계도 비슷한 게 이제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돈을 벌려면은 공연을 하고 그쵸? 그리고 티셔츠를 사고 굿즈를 팔고 굿즈를 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홍보한다. 그럼 팬들이 내가 홍보하는 브랜드를 사주고 요게 중요하거든요. 남자들이 이거 안 합니다. 결국은 모든 집에서 거는 스포티파이로만 들어요. 여자분들이 소비는 다 해줘요, 진짜. 그래서 공연장 같은 거나 그 멋지 사시는 분들 보면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기는 해요. 맞아요. 공연장도 거의 여자분들 오시잖아요. 많죠. 여성분들이 많죠. 물론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음악 장르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힙합이니까 뭐 힙합은 조금 아무래도 남자답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 뭐 힙합이든 뭐든 그래서 약간 그 한국에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갱스터 래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어느 나라에 살면서 드릴 타이피트, 드릴 타이피트 바라클라바를 쓰고 뭐 가사에선 이제 어떠한 거래를 종용하는 데프콘이요? 데프콘은 아니고 요즘 어쨌든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릴스에 그분들 팬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사인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은 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소비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황금기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해주신 황금기로서 나아가야 돼. 황금기에서 저희가 무겁다. K 패션이 다 그 밟아야 할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장석종 패션 유튜버 장석종이 말하는 한국 패션의 다음 단계. 아니 그러면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 일단 그 답이 생각났어. 오케이, let's go.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로 리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입으면은 따라 입었다고 지랄. 그리고 조금 그래서 나만의 개성을 찾아서 입으면 튄다고 지랄. 맞네.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맨날 얘기를 해. 패션 시장이 더 커지려면은 개성 있게 입고 어떤 본인의 스타일을 찾고 뭐 이런 얘기들 떠들잖아. 근데 그럴 때 또 그거를 또 겐세이 두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근데 이게 다 그냥 리스펙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 나름대로 되게 멋있게 입었는데? 오늘 스타일 좋은데? 약간 서로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헐뜯어요. 모든 상황에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거 네. 저 해방촌감 굉장히 자주 느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말로 이게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분위기 있잖아. 그냥 그 눈빛과 너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사이징업을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하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빼주세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농담이. 저도 뭐 딱히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뭐 저는 뭐 사실 뭐 패션으로 누구를 이렇게 막 저지하거나 이러진 않아. 제가 문제였네. 포기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안 그래도 인스타그램 피드 막 에스테리 구리면은 팔로우하기 싫다 이런 말을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 아직도 여기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리스펙이 부재한 건 사실 맞아. 확실합니다. 리스펙이 부재한 것 같고 브랜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일련의 사태를 다 아시죠? 모릅니다. 뭐 혼용유를 사기쳤다던가. 혼용유가 그런 거 뭐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패딩. 예, 혼용유를 사기를 쳐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량 적발이 됐어요. 혼용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700인지 뭐 900인지 그러니까 8020이냐 9010이냐 이제 덕이 얼마나 섞여 있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덕다운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다운이라고 하면은 그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에 맞춘 혼용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깃털과 솜털의 배합이 8020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속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대량 적발이 돼 버렸어요, 다. 뭔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들도 있나요? 뭐 대기업 브랜드도 걸렸으니까. 헐.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 브랜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프로모션 업체에서 그걸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심지어 뭐 캐시미어라고 했는데 캐시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단을 속이고 그것도 뭐 브랜드에서 속이려고 했는지 원단집에서 속이려고 했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뭐 서로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니까 잘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힙합 쪽에서 유독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래퍼분들이. 많은 편이죠. 네, 뭐 마약을 한다던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힙합 팬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힙합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힙합 하는 사람들 다 왜 이러냐, 약간 이렇게 되면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은 동업자 정신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본인들이 어찌됐건 패션 시장에 와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면은. 뭐 최소한 여기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카피 문제라던가 아니면 원단에 대해서 속이지 않는 거라던가 뭐 못 만들고 잘 만들고는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좋고 나쁨은. 근데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일단 좀 지키고 가자. 네. 제가 며칠 전에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그 영화관에서 제로 팝콘을 팔아요. 오케이. 팝콘인데 칼로리가 제로야. 말이 안 되잖아. 뭐지? 뭐 설탕이 없다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석종님 말씀대로 거기 뿌려지는 이제 첨가제 칼로리가 제로고 옥수수 칼로리는 여기서 실제 칼로리는 320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약간 그런 100% 아니면 99% 박테리아 소멸 혹은
생과일 막 농축액. 근데 이게 보니까 90%까지 안 가도 막 50%만 넘으면은 생과일 주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법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구스다운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불법이었던 건지. 그게 불법이에요. 궁금합니다. 이제 다운이란 말을 쓰려면 80% 8020이 돼야 7030인가? 저도 정확히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7030 아니면 8020일 거야. 근데 그거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운이라고 표현을 못 해요. 네. 다운 점퍼라고. 근데 대기업 브랜드가 그런 실수를 하진 않을 텐데 그건 너무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텐데. 이제 브랜드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브랜드들도 보통 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네. 그때 이제 받고 나서 그걸 시험 성적을 돌리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성적을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원가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기업 브랜드 중에서도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시험 성적을 안 돌리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원단이 완벽하게 그런 시험 성적을 통과해야지 그 라벨 택에 쓰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안 있고 밟고. 네, 굉장히 뭐 다양한 케이스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조한 공장에서 삥땅을 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알 수가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걸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 책임은 지는 거니까. 아니, 왜냐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이걸 최종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면은 그걸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굉장히 큰 대기업들도 그쵸. 뭐 BMW도 마찬가지고 연비 매번 속이고 뭐 그래갖고 막 들통나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기업 리스폰시빌리티 책임 같은 게 좀 전반적으로 낮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결국. 그냥 결국에 이익 내려고. 이익 그 쉐어홀더 프레셔가 너무 크기 네. 때문에 SPNS TV를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한국 패션 서로 좀 리스펙을 더 해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이 좀 근데 나 그 리스펙에 대해서 하나 좋아요, 더 좋아요. 얘기할 게 있는 게 이게 한국 서울 특별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브랜드들 간에 커뮤니티 조성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듀서들 간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릿웨어가 있다고 치면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뉴욕에서는 그럼 뭐 슈프림에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스투시를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언디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다들 친구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내가 너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다 같이 크자 이거에 대한 그 커뮤니티적으로의 어떠한 서로 간의 리스펙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잘 먹어야 되라는 어떠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국에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브랜드들 간에 그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이건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 그게 뭐 옷 패션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많이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이 더 심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즌 컬렉션에 다운 자켓 뭐 이렇게 해서 놓치면은 쟤네가 더 크고 뭔가 이거에 대한 그 계속 밥그릇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우리가 인더스트리의 어떠한 피어나 이거를 같이 조성해주는 그런 조금 더 크게 보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프로덕트 하나로 그냥 계속 싸움을 벌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가격 더 낮게 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좀 있나요? 전 뭐 친구 없어서. 근데 있어요. 나름 그래도 이제 브랜드들끼리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당연히 있고 그쵸. 뭐 그렇긴 그런 하죠. 분들끼리 뭐 콜라보도 서로 하고 그게 분명히 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고 경쟁을 안 하고 일본이라고 경쟁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그들도 어떤 그룹핑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들 사이에 이제 그룹끼리는 또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콜라보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러겠지만 또 모두가 다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또 맞아. 좀 아무래도 파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구수도 그렇고 맞아. 시장 자체가 일본, 미국보다는 작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뭐 뜯어먹을 게 많으면은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경쟁을 몰라요. 해야 됩니까? 경쟁은 좋죠. 네. 경쟁은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는 네.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은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래야 퀄리티가 결국에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모두가 이게 뭐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모두가 경쟁을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레코그니션을 받고 그게 뭐 금전적이든 뭐가 됐든 그거는 이 산업이나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해. 말씀하신 대로 잠을 안 잔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디렉터님들이. 건강이랑 맞바꾸고 있어요. 더 잘해야 돼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건강 7시간 자잖아? 그러면 불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정부가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시장 안에서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막는 유일한 때가 엔티 컴피티션, 그러니까 이 시장을 너무 모노폴라이즈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모노폴라이즈가 무슨 뜻이죠? 너무 이제 한 독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한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경쟁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패딩을 100만 개를 프로듀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비용 효율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고 더 좋게 더 싸게. 더 싸게 팔 수 있고 그러면은 누가 이걸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만약에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 이 항공 인더스트리를 독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그럼 대한항공이 뭐 가격 지네 맘대로 하고 이 루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뭐 이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기 때문에 시장 그 효율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독점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파이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벌써 이 큰 파이를 봤을 때 삼성이 25% 먹고 있고 이러니까 나머지 이 떨거지로 4천만 명이 뭔가 싸우고 있는 거야. 네네네. 이 뭔가 남은 그냥 걸로. 패션 갭뿐만 아니라. 패션 갭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은 막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그렇지 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패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음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SM이나 뭐 YG나 뭐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 팝에 대한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갖고 그쵸, 있고 그쵸. 그 시장이 사실 뭐 80% 이상을 거의 점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숫자로만 그쵸. 봤을 때는. 그럼 나머지 20% 가지고 인디 음악신이나 뭐 그쵸. 락커들이나 뭐 다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저희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 더 심하다는 거지. 사실은 그 메이저 외의 모든 마이너들이 그 질 양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은 그런 아까 말했던 이런 대기업들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또 열심히 푸시를 해가지고 한국 K-팝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진 것도 많아요. 이 그것도 시장 맞아. 크기가.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나 같은 사람만 1000명 있어. 이러면은 그런 시장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두가 더 많이 버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경쟁 좋은 거라는 거야. 갑자기. 결국에는 결과가 그런가요? 결국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 경쟁을 그러니까 페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판이 깔려야 되는 것 같기는 해. 이게 언페어하게 게임이 자체가 그냥 벌써 무너져 버리면은 새로운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게임이 그냥 고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패션도 난 이게 비슷한 그 산업이라고 모든 생각해. 업계가 비슷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LVMH라는 굉장히 큰 브랜드가 있잖아. 뭔가 이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내가 봤을 땐 그냥 거의 다 갖고 있어. 뭐 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메이저한 뭐 루이비통 뭐 XYZ 다 이렇게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패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 결국에는 그럴 확률이 높죠. 우리가 이걸 푸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브랜드로 그거에 뭔가 반대되는 듯한 느낌의 어떠한 프로덕트를 줘가지고 그것까지 뭔가 충족을 시키고.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약간 패션 업계를 잡고 흔드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치. 아니 뭐 제일모직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랑하는 이런 SIC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 더 작은 브랜드들 있잖아. 그런 브랜드들과 대비해서는 분명히 그런 크게 완전히 이 산업을 주무르는 듯한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있나요? 패션에서 제가 봤을 때 트렌드, 그게 사실 트렌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는 사실 완전 자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를 내가 밀 거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죽 점퍼를 밀 거야 하면은 이게 트렌드야라고 그때부터 주입을 시키는 현장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뿌리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와 합쳐가지고 보도 자료를 계속 만들고 뭐 연예인들 뭐 계속 뭐 유튜브 채널 뭐 이런 데서 노출해서 이 가죽 자켓이 유행이래라고 계속 사람들이 주입을 하다 보면 이거 유행이네? 라고까지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유행이야 라는 거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라는 것은 사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이거를 밀고 팔 거라면은 대기업에서는 뭐 그거를 같이 이제 만드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장사를 하고 나서 그 아래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은 뒤늦게 이것들을 또 만들고 해서 이제 매스 마켓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소멸이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유행의 흐름이란 것은 사실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마케팅의 결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음식도 그렇고 뭐 갑자기 뭐 도넛이 유행이야 라고 했는데 도넛이 유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도넛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유행이라고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내 눈에 보이게 인스타그램 켜도 보여, 유튜브를 켜도 보여, 막 뭐 계속 메타 광고로 떠. 사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되게 세뇌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탕후루는 누가 시작한 거죠? 탕후루 가게에서 왕가 탕후루에서. 네, 왕가탕으로 해서 시작한 건가? 탕후루도 뭐 어디선가 뭐 시작이 됐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뭐 올가닉 바이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뭐 100% 이야기는 아닌데 패션은 그럴 확률이 꽤나 높다. 왜냐면 사실 이게 유행이 안 되면 그 브랜드는 이게 다 재고로 남거든요. 만들어놨는데 6개월 전에 만들어요. 6개월 뭐 1년 전에.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재고로 그냥 남기면은 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재고가 막 2, 3개월, 한 3, 4개월 있으면 다 재고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고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든 팔아 넘겨야 돼서 결국은 이런 트렌드 마케팅에 기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거죠. 탕후루는 좀 길잖아요. 그래도 그쵸. 식품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들이 뭐 찍어 누르는 그 위아래에서 탑 투 바텀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형태가 패션에서는 나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뭐 많은 다양한 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패션에서 되게 클리어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가 이제 결국에 개인의 레벨까지 트리클 다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나도 예를 들면은 막 예를 들어서 뭐야 삼바가 유행을 했어. 삼바 맞나? 뭐 삼바가 뭐 유행을 했어. 쌍쌍바요? 삼바가 유행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뭐 전 세계가 다 신어. 그리고 뭐 내가 신발. 그럼 뭐 그러면은 다 신어. 이걸 갑자기 모두가 다 신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아닌가요? 봤을 때 철저하게 그냥 아디다스의 전략이죠, 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도 전략이 있어요. 뭐 5년 주기, 뭐 이것도 뭐 소문이긴 한데, 뭐 포스를 밀 거다. 뭐 아니면 뭐 코르테즈를 밀 거다, 뭐 맥스를 밀 거다. 자기네들이 주기적으로 미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신발들을 만들고 그걸 마케팅을 계속 해요. 그렇죠. 네. 마케팅 팀이 그래서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 그냥 하려고. 얻어 걸리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브랜드들의 전략이 그 뒤에는 다 숨어 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선택이 아닐 수가 있겠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저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브랜드들에서 만드는 걸 우리는 사잖아요. 그쵸. 내가 오더메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옷이랑 건 공산품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은 그것들은 이미 트렌드에 편승돼 있는 뭐 부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새 옷을 사서 입는 순간 난 트렌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쵸. 예. 내가 뭐 맨날 뭐 구제 옷 입는 사람은 트렌드한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뭐 빈티지가 트렌드라면 또 다르지만 그게 트렌드라면 또 빈티지한 옷을 브랜드에서 만들겠죠. 그런 스타일의 옷을. 네. 어찌됐건 브랜드에서 만드는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다 트렌드에 편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수많은 이 대기업의 마케팅과 예. 이런 치밀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밀고 인플루언서한테 시딩을 보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미디어들을 뭔가 조금 조종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내가 예쁘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예뻐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시계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내 멋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근데 이 채널의 기조 자체가 반자본주의인가요? 아니요. 친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네. 좋아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람. 아니 장난이고. 예. 뭐내 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뭔가 수많은 마케팅 거인들이 이제 야 이게 멋있는 거야 이러면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보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고 내 멋을 찾을 수 있는가? 로컬리티가 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케이 말씀해 주시죠. 로컬한 브랜드들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은 더 그 엄청 흘러가는 흐름에 막 편승할 조금이라도 덜한 그러니까 제일 조금이라 모직도 로컬 브랜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로컬하다는 게 내 말은 좀 더 가까운 나의 피부와 그러니까 그게 뭐 심지어 그냥 도메스틱 브랜드? SIC 같은 SIC 브랜드. 도메스틱 맞네. 브랜드가 근데 이건 진짜 그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조금은 그 가깝잖아. 내가 이 사람 뭐 이 디자인하는 사람 뭐 2다리 건너면 알고 그럼 그 사람이 1-2다리 건너면 알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나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컨슘하는 어떠한 문화 아니면은 실질적인 그런 로컬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제 빛입니다, 이건. 아 근데 저는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존중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생과 존중이 I love 굉장히 that. 중요한 게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남을 리스펙하지 않으면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도 그거를 계속 전파를 시키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멋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스타일을 점점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의 좋은 기억들이 되게 많은 건 뭐냐면 별거 아닌 옷 입고 나가는데 1층에서 뭐 나이스 자켓 이렇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나이스 뭐 바지 멋있다, 신발 멋있다, 맞아. 뭐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그냥 뻔한 인사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어떤 되게 가벼운 존중, 존경 혹은 인사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자체가 야 너는 뭐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이거잖아요. 기본 디폴트가 너무 익숙한데. 불인데? 그것도 야씨 이거 뭐 어디서 샀냐? 뭐 엄마도 그래. 엄마도 이거 좀 거지 같은 거 입지 좀 말아라. 맞아. 엄마도 존중이 없어 나한테. 맞아. 사실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거를 답습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친구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 브랜드들도 그게 씨앗이 돼서 먹고 자라는 거죠. 내가 한국 브랜드라고 해서 한국 브랜드 일단 기본적으로 구리잖아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아까 서포트를 얘기하셨지만 서포트 해줄 필요 없어요. 구리면은. 근데 내가 그걸 색안경을 빼고 제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짜 존중하는 마음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설득이 되면은 그때는 사. 내 돈을 내고. 그럼 그게 이제 존중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상생이 되는 거고 서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지고 건강하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저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존중이 없어요, 진짜. 음. 무조건 깎아내려야지 내가 우위에 서는 줄 알아요. 이게 패션이 근데 조금 더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멋이라는 거를 봤을 때 패션만큼 직접적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멋있어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위에 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을 깎아내리는 게 결국엔 나를 깎아내리는 건데. 그렇죠. 그럼 진짜 멋은 뭐예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그거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채널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옷 잘 입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 그냥 본인한테 잘 어울리게 입는 사람. 뭐 비싼 옷 입는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옷 입었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입었다고 옷 못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본인한테 잘 어울리면은 멋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100가지의 멋이 존재를 하는 건데 나랑 다르면은 일단 멋없다라고 해버리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게 그냥 저의 결론이고 그냥 멋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 다르니까 그거 사실. 예. 진짜 멋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은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좀 동의해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맞아요. 네. 맞습니다. K 패션 커뮤니티 특이네요. 뭔가 디스리스펙. 그렇죠. 깎아내리. 그거는 근데 뭐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힙합계도 그러지 않나요? 힙합은 뭐 디스라는 문화가 애초에 있죠. 그렇죠. 예. 네. 맞아. 음악도 뭔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음악은 뭐 제가 패션 업계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음악은 그래도 조금 우리끼리 그 따뜻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최소 뭐 인디 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우리 서로 으쌰으쌰 너 음악 좋아해 나도 음악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같이 작업을 하기 쉬워서 그런 건가? 근데 패션도 있어요. 네, 패션도 다, 있겠죠. 네,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석종님이 보시기에 2025년 K 패션 가장 멋있는 스타터팩. 아 근데 K 그냥 패션이라 그러면 안 되고 꼭 K를 앞에 붙여야 K를 돼요? 붙여야 돼요. K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돼요. 확실하게 그 차별화를 둬야 돼요. 네. K 패션의 스타터팩. 아 저는 진짜 모르겠는 게 이거는 일단은 그 스타터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 대상으로 그쵸.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저 근데 40대예요. 음. 근데 저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아이 그래도 가까우시잖아요. 엄청 뭐 가까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아, 이게 트렌드를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도. 와 진짜 어렵다 이게.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음. 뭐 비슷한 사람 있나요?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신발 요즘 뭐 유행해 하면은 뭐 많이 신는 신발은 있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들 뭐 런닝화도 그렇고 뭐 있잖아요 몇 가지들이. 근데 런닝화만 신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되게 구두도 다양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을 하잖아요. 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터팩이란 말 자체는 이제는 존재할 수가 사실은 없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나만의 스타터팩을 찾아야겠네요. 그냥 그것도 찰 필요 없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입으면 되지. 뭐 어떤 계산하고 그런 것부터 자체가 좀 멋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네. 근데 스타터팩이라는 질문 저희가 준비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어떠한 멋이 없어. 요 멋없긴 한 게. 격이 좀 떨어진대 채널에. 네, 그니까요. 이게 이 채널 이렇게 안 봤는데. 근데 떨어뜨렸어요. 제가 생각한 근데 이게 그 저희 한국인이 또 최저가 좋아하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약간 유튜브에 근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재패니즈 데님 살 때 가격대별 브랜드 정리 이런 걸 봐요. 거기서 이제 제일 가격대 중에 헤리티지가 좋고 품질이 좋은 걸로 고른단 말이에요. 있어.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있을 수 보기에는 있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20살 새내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나의 멋이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알려면은 일단 나랑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교육 현상상 객관식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주관식 질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20살인데 나와 연결돼 있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 정답을 찾는 것만 내가 20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그냥 약간 뭐 새내기 뭐 2025년 새내기 뭐 룩 이런 걸 쳐가지고 정답들을 내가 외부적인 요소에 찾아가지고 그걸 나로 차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해야 내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입고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는 동의는 하는데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뭐 해답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가 정답이다는 좀 잘못됐다. 또 이게 그 정답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룰이란 말도 있습니다. 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네. 국룰, 국민 어쩌고, 뭐 국민템. 국민템 진짜 싫어요. 이게 무슨 전체주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를 다 스머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국민 어쩌고로 다 세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하면 뭔가 조금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이게 가성비템을 못 사고 있나? 약간 이런 것처럼 좀 혼란에 빠뜨리는데 맞아. 그 말 자체가 한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한국인.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한국인이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그걸 불안해해. 그렇죠. 손해 보기 싫어요. 욕해.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스스로를 계속 가. 이게 진짜 이상해요. 무한굴레네요. 네, 무한굴레요. 왜냐면 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 가성비템 안 사면은 속 쓰립니다. 그 초유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또 손해 본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저한테도 모순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근데 저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거에 대한 또 그만큼의 패션에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일단 되게 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 막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맞아. 그냥 가장 효율적인 거 그냥 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패션은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사실. 맞아요. 이건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옷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옷도 못 입고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게 남친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패션에 나는 관심 없어. 근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최적화된 어쨌든 패션이라는 게 내 스테이터스도 있지만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옷을 멋있게 입고 싶은 이유는. 그래서 그냥 2025년 새내기 개강룩 슬래시 남친룩 이걸 해가지고 그냥 요거 사람들 다 이렇게 입고 이게 제일 최적화가 돼 있구나 이러면서 그걸 입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답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많죠. 훨씬 많지. 뭔가 패션이 뭔가 나의 뭐를 찾아서 내가 입고 싶은 거를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옷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사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조금 물음표였던 게 한국 패션의 발전을 얘기했을 때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션을 패션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옷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발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재봉선 따지면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션의 발전이 어떤 내가 멋있어지는 길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패션 회사를 하는 그런 기업의 가치나 크기는 커질 수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멋있어지는 길이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예 아니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리고 남들이 멋있어질 필요도 없고 난 멋있으면 되지 왜 남들이 멋있는 건 나랑 뭔 상관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발전을 하고 말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꼭 발전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거 맞는 말이네요. 왜 발전해야 되지? 아니 결국은 발전해도 외국 브랜드 결국은 더 좋다고 빨 거면서 맞잖아 막 결국은 그 돈 시 하잖아요 다 그 돈이면 씨발 일본 브랜드 사지. 그러니까 도메스틱 브랜드가 얼마면 야 그 돈으로 요지야마모토 사지. 뭐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게 있었고. 맞아.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한국 브랜드 발전해야 돼라고 말을 하면서 서포트 안 하면서 또 뭐 일본 브랜드 사면서 뭐 한국 브랜드 어쩌고 뭐 발전 이게 하나도 안 맞아. 계속 모든 말들이. 맞아.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맞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망했어. 지금 40분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왜 부른 거야 도대체? 근데 요 결론으로 오려고 요 얘기가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인 것 왔네 같습니다. 결론이. 요거 근데 요거는 좀 괜찮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이게 막상 내 지갑 열 때면 또 이게 좀 다르더라. 그 돈 씨가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이 뭔가 그게 또 이게 프로듀서 마인드랑 소비자 마인드랑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아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패션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산업을 뭔가 블레이밍을 할 때 생산자는 소비자를 블레이밍하고 소비자는 또 생산자를 블레이밍하고 서로 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패션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맞아. 대중 뭐 이 수준이 안 올랐어 하고 뭐 대중 입장에서는 뭐 얘네 또 막 뭐
또 재미없는 거 만드네. 뽕 지네 뭐 예술병 취해가지고 뭐 구리다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뭐 그거에 계속 끊임없는 밸런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리스펙. 아 결국엔 또 리스펙? 근데 그거 타개하려면 진작 했죠. 타개가 안 된다. 타개 안 돼요. 그거. 와. 그건 그럼 인간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 더 책임감이 있는지. 모두에게 책임감이 있고는 어떻게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근데 저는 네. 생산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는 고객님이에요. 고객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바래? 고객이 왕이다. 고객님 보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음악 좋아해. 근데 고객님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 설득시키는 거 내 역량이지. 그치. 고객님한테 이거 왜 안 좋아해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고객님들께서 힘들게 버신 돈들을 내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게 곧 내가 설득을 해야지. 그거는 소비자 탓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그러면은 수요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공급이 먼저 나오는 거야? 네? 생산이랑 공급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뭐가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결국에는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소비자한테 블레임을 돌린다면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못 만든다 이런 뉘앙스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패션은 내가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인 거고 재고로 쌓이고 이러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나는 그 수요가 생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생산을 만드는 것도 무조건 있어. 근데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생산자들이 이 산업의 리더들이잖아. 그렇죠. 이거 먹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 이걸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푸시를 하고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걸로 수요가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스티브 잡스도 막 이런 얘기 막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수요가 없었어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생산함으로써 이 수요를 만들어낸 거잖아. 맞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생산자의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이제 하면서 생산자의 마인드셋에 입각을 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거지. 왜냐면 좀 사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꼬장에 가까울 수도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왜 이게 우리 거도 뷰 더 잘 나와야 야 재봉선 안 보여? 이러면서 재질 안 이 보여? 디테일이 내가 여기에 18시간을 썼는데 이걸 못 알아주면은 서운한 거지. 근데 소비자분들이 그걸 안 본다는 게 그거죠. 그냥 괜찮은 제품, 저렴한 가격에 사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생산자로서 그 고객과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좀 너무 이거를 너무 가까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먹여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좀 거절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게 좀 있는데 울분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뭔가 좀 더 결국에는 그 소비자의 마인드에 좀 더 입각을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좀 긁어주면서 또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구리지 않은 어떠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잘 되는 생산자들의 그 밸런스인 것 같거든. 그걸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들. 100% 동의합니다. 그게 뭐 패션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모든 거에 다 입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중도네요 결국에. 네. 그 지금 안경 브랜드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생산자로서 어떤 견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사실 그게 능력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적절한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 내 브랜드의 어떤 색을 살짝 입혀가지고 소비자들이 그걸 매력적이게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거 만들었는데 이거 왜 못 알아봐 주는 거야? 사람들이 수준이 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업활동 하지 말고 예술활동 해야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죠. 어쨌든 씬에 들어와서 돈을 벌 생각을 했으면은 팔릴 제품을 만들어야죠. 네. 근데 탓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관철시키고. 그게 이제 능력인 거죠. 어렵네. 맞아요.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브랜드가 극히 드물죠. 네. 조금 운영하시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저는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가 있는 거가 뭔지를 더 파악을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어떤 게 더 유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걸 찾는지. 근데 되게 많이 변했어요. 또 안경 시장도 지금. 예, 어떤 트렌드 자체도 되게 많이 변했고 소비 패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라이징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시각각 시시때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보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한테 아까 어떤 책임이 많이 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 온라인 미디어가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은 안경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팔릴지 몰라. 안경이 얼마나 팔릴지 몰라. 모르죠. 티켓이 얼마나 팔릴지 몰라. 뷰가 얼마일지. 근데 주문을 먼저 해놔야 돼. 그런데 콘서트장을 야 그래도 2,0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2,000명을 부킹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진짜 숨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매체는 이거 무한대예요. 한 명 보면 한 명 보는 거. 왜냐면 계속 이게 무한 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게 되게 좋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혁종님이랑 비슷한 입장인데 약간 아무래도 이게 제품이 조금 더 타격이 큰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조업이? 네, 왜냐면은 우리는 만약에 내가 2,000명짜리 부킹했어. 1,000명밖에 안 왔어. 돈 좀 잃었어. 그 다음 날에 끝나요. 근데 이거는 창고에 있는 걸 봐야 돼 눈으로 안 팔린 거를 본인의 이 아이디어의 실패를 매일 직시해. 내 눈 앞에 있다. 버릴 수도 없어. 그렇긴 하네. 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사실. 그니까요. 일종의 베팅을 하고 거기서 다시 리턴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어떤 큰 회사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한 시스템과 또 다 있죠. 미리 뭐 그 전해 어떤 스타일이 많이 팔렸는지, 어떤 컬러가 많이 팔렸는지, 어떤 사이즈가 많이 팔렸는지 그게 다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발주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판매가 지역마다도 다르고 뭐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막 그거에 따라서 오더량도 다 다르고 그 때문에 그런 재고율을 최소화하는 게 패션 브랜드에서는 가장 큰 숙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프로듀서들이 어떠한 산업에 있던 간에 그 내부적으로 자기의 타겟에 대한 확실한 성립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많은 부분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패칭을 위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안 사. 대중이 구려.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블레임이 가게 되는 거야. 남탓이 남탓. 남 탓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하려고 하는 이런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상대도 상대인데 좀 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를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 예술 목적으로 하는 건가 이 자체가 사실 clearly define 되지 않는 상업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어떠한 마음편에서는 이거를 쫓고 싶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야. 나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있어서. 왜냐면 나는 뭔가 씬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예술성 쪽에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구림도 없어야 되고 떳떳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근데 또 요걸로 비즈니스 모델은 짰어. 그러면서 이게 계속 상충이 되는 거지. 뭔가 나 한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뭐 이게 내 얘기 제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그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줘야지 그런 식으로 가자. 야 누구는 비디오 200만 뷰 나왔다더라. 제 같은 게스트로 우리보다 100배 뽑았어. 이런 마인드로 가다가 미쳤는데? 이런 여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이게 나는 이 컨텐츠에 내가 더 자랑스러워. 내가 자랑스러운 건 이건 거야.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질문이 약간 좀 그 대중성 맞춘 것 같은데. 오늘요? 이게 제가 요즘 아직도 계속 이 실타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업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나의 성향 자체가 사람의 성향 자체가. 왜냐면 이거 안에서 멋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 멋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대중적인 인정에서의 멋이 있다. 대중적인 인정이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같은 컨텐츠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대중들한테 더 잘 컨슈머블하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거를 잘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좆되는 거 만들었어. 이거에서 큰 보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나는 이거는 오케이. 항상 그래도 내가 막 내 영혼을 팔아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라는 거에 대한 성립은 그래도 페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와중에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잘 풀었을까. 사람들한테 이걸 팔레터블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거를 뭔가 이런 느낌이 안 들게 풀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그 성취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들 때는 그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패션이라고 치면은 내가 가죽을 제일 좋아해. I love 막 가죽 자켓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메쉬가 유행이네. 메쉬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 정말 그 작품 혹은 제품을 만들 때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곧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과정이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자막도 없고 2시간짜리 영상이고 사실은 이 유튜브 최소 한국 유튜브 메타랑은 되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되게 짧고 자막이 있고 편집이 딱딱딱 되고 그리고 영상의 어떠한 뭐 색감이라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조금 더 나랑 잘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우리는 이제 숏폼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약간 이거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런 조금 코너 같은 거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대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접근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좋은 밸런스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맞아.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점이 대중이 좋아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타고 나는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대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을 때는 돈도 벌 수 있고 내 스스로 명예도 지킬 수 있고. 맞아.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죠. 예. 그 반발자국 앞서 나간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부러워요. 약간 저는 그거는 느꼈을 때 타고 난다고 봐요. 예,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거는 후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이거에서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대중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괴리. 그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서. 글쎄요, 그게 보고 듣고 자란 거에 따른 차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자국 앞서 나가는 어떤 튀는 지점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일단 최고인데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괴리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아까 말했듯이 자라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술성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대중이 원하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고 듣고 자라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뭔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예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운동해야겠다. 그럼 보통 이제 헬스장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찾아봐요. 막 찾아보고 운동법 찾아봐. 그러다가 딴 데로 빠져. 그러다가 막 캐틀벨을 하고 있어. 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세네 단계 밟으면은 뭔가 좀 갭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MC 스나이퍼 들었지. MC 스나이퍼 듣다가 웨이브이 멋있네. 웨이브 들어. 웨이브 듣다 보니까 뭐 LA에 있는 이런 하이퍼팝 음악이 멋있네. 이러다가 하이퍼팝 들으니까 앰비언트가 멋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뭔가 좋은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걸 뭘까? 찾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과몰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에 대한. 돈을 벌고 싶다면.
근데 저는 뭐 음악을 하니까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근데 이것도 상업이긴 하니까. 네. 그런 피규어들을 보고 좀 스터디를 필요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카 쿠보가 있고 아니면 뭐 프랭크 오션이 있고 뭐 그런 그 둘 다 잡은 사람들 있잖아.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은 뭔가 천재지. 그게 그 사람들은 뭘 했길래 뭔가 뭘 타고났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치. 뭔가 프랭코션이 반발자국 앞서갔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아니,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이제 분석을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 맞아. 이 분석으로 될 거면은 사실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돈 벌겠죠 다. 근데 이건 분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맞아.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맞아. 똑같이 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래도 테이크어웨이는 있지 않을까? 인사이트는 있지 배울 않을까? 점 정도? 인사이트도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나만의 방법을 결국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어떤 뭐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2025년 트렌드 이런 거. 그럼 뭐 어떻게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맞아. 아무짝에도. 나무 낭비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잉크 낭비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 그거는 오히려. 인쇄소만 배불리는 짓이야,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 그거는 읽지도 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그냥 찾아. 차라리 그냥 인스타그램 보는 게 다. 그냥 누워서 자는 게 나. 차라리. 근데 확실히 시장적으로 보시네요. 여기서 인쇄소 사장이 돈 번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인쇄 8년 했잖아요, 제가. 그렇구나. 옛날에 잡지 했었으니까. 이게 또 아까 그거랑 또 연결이 되네요. 저희가 어제도 이틀 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백날 이거 유튜브 봐도 경험 안 하면은 답이 없다. 맞아요. 답이 없다. 그냥 일시적인 위안인 것 같아요. 이 사실 롱폼 이런 컨텐츠들은 잘 때 도움 되는 거 말고는 사실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노곤노곤하게. 그쵸. 네. 네. 그냥 그래서 이거 사실 운동하실 때나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조회수 1당 약 한 4원 정도 떨어집니다. 4원이나 떨어지나요? 이 정도 포음은 한 4원, 5원 떨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보신 분들 끝까지 한해서. 보면 끝까지 틀어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막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받잖아요. 네. 뭔가 그 저희 디스코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 상담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나? 아니 뭐 도움이 되지. 뭐 그래? 누군가한테는 되고 누군가한테는 안 되고. 근데 저도 수많은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수많은 셀프헬프 책을 읽었고 수많은 그런 쇼츠 새벽 5시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된다. 본인의 열정을 찾으세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람은 좋아지는 법.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이게 뭔가 물론 도움은 있겠지만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서 온 지혜랑 비교해보면 한 95대 5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오퍼해 주는 거는 굉장히 큰 브레이크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예 인지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으로 이거를 아예 몰랐다가 누군가의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스토리를 들음으로써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주는 건 굉장히 좋은 맞네. 맞네. 결국에는 정보가 있어야 경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해야 지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또 그 행동을 옮겨라라는 뭔가 인쇄소 사장 배불리는 책 제목을 말하게 되네요. 제가 또 막혀 있었네요. 맞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런 것에서 필요한 읽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교보문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컨텐츠마다 다른 것 같긴 해. 네. 진짜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어떠한 뭔가 배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일시적인 위안을 위한 어떠한 네. 그런 그 약간의 그 순간적인 불안감 해소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이거를 생각합니다. 위안이야, 읽음으로 위안. 인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그냥. 네.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쉴 때는 마음 편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거 자체가 좀 죄악시돼 있어. 맞아. 내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고3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누워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이 1점씩 올리고 있다. 적들이. 뭐 다 애놈이야. 맞아. 근데 이게 상생 혹은 뭐 리스펙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존중해줘야 돼. 그들의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너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것도 불안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맞아요. 공포와 불안. 어. 그러면은 저 이제 연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뭐 네네. 마지막으로 뭐 교훈 한 마디 뭔 얘기 한 한 거지? 마디씩 근데 할까요? K-패션 얘기는 없었는데.
교훈이요? 네, 각자 뭐 교훈 한 마디씩 공유합시다. 교훈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훈 한마디. 네. 조 대표님 먼저. 교훈 한마디라. 네. 훈화 한 마디. 교훈 여기서 교훈 한마디라. 네. 이거는 좋은 교훈이야. 오케이. 이건 좋은 교훈이야. alright. 자아 성찰이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매일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매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계속 움직이는 거를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매일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조준호님의 교훈. 예. 소중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들을 존중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인생의 모토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야 남을 존중할 수 있다.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 저도 뭔가 약간 겸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딴 걸로 그냥 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Just do it, Nike. Just do it, man. Just do it. Stop thinking so much.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Stop thinking so much. 그래서 내가 생각 잘못하고 있나? 찾아보고다. 책 읽고 이거 하고 안 해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 하는 거 아닐까요? 나 한번 책을 찾아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안성이 있고 약간 준비성이 있어. 위로성. 위로성 플러스 준비성.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액션을 안 하는 거지. 근데 just do it. 나이키. 연령은 넘어갈까요? 예, 연장전으로 넘어갑시다. 네, 뭔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후반전 더 뜨거운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